안녕하세요. My Second Life in Texas 마슬라티입니다. 오늘은 샌안토니오에서 유명한 명소인 리버워크에 왔어요. 자주 오는 곳이긴 한데 보트는 6년 만에 처음으로 탑니다. 데이 패스를 끊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번밖에 못 탔어요. 저희는 운 좋게 맨 앞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멋진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었어요. 이곳은 수심이 1m가 채 되지 않아서 물에 빠져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앞쪽에 있는 샵스 앤 리버 센터는 씨라이프나 레고랜드 등이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 밖에도 AMC 영화관 그리고 짚라인 같은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곳도 있어서 가족들이 방문하기 좋은 곳이에요. 가이드분이 아이스크림 샵이 있다고 추천해주고 저희가 직접 가보니까 레스토랑들이 많이 있어서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쇼핑을 즐길 수 있고 남자들은 그 사이에 호터스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기다리면 된다고 가이드가 조크를 하네요. 샌안토니오 리버워크는 서울 청계천의 모티브가 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청계천에서도 이렇게 보트 여행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리버워크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고 술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 거리 위에 있는 곳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는 있지만 술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이드분이 농담을 하시기를 계단을 올라서 담배를 피고 계단을 내려와서 술을 마시면 된다고 조크를 해줍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여인상이 왼쪽에 보이는데 옆에 꼬마가 킴 카다시안 상이냐고 얘기를 해보네요. 오른쪽에 보이는 동상이 포르투갈 성인 세인트 앤토니인데 샌안토니오는 이 성인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합니다. 리버워크는 1941년에 만들어졌는데 대공황 이후에 뉴딜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365일) 24시간 무료로 개방하는 리버워크는 샌안토니오를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샌안토니오는 한때 독일 이주민이 식민지처럼 대척했던 적이 있는데요. 1시간 거리에 있는 프레데릭스버그와 뉴 프랑펠이 독일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독일 건축 양식의 세인트 조셉 성당이 그 명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리버와 인도 사이에 가드가 없어서 인공수로이지만 마치 자연수로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 때문에 하루에 평균 3명 정도 셀피를 찍다가 물에 빠진다고 하네요. 전체적으로는 1m 내외의 깊이지만 가장 깊은 곳은 3m가 되는 곳도 있다고 하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리버워크 하면 떠오르는 형형색색의 파라솔 식당이 바로 이곳입니다. 강 너머로 보이는 빨간 조형물 폴츠올 프렌십인데 멕시코와 미국의 우정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샌안토니오의 명소입니다.
호텔은 1968년 박람회를 맞아 202년 만에 지어진 것으로 유명한 팔라시오 델 리오 호텔입니다. 힐튼 호텔이에요. 리버워크의 보트는 이태리 베니스의 곤돌라처럼 낭만적인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또 고풍스러운 아치형 다리가 계속 이어져 있어서 이곳이 마치 베니스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희는 신혼여행으로 베니스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이곳은 라 빌리타라고 하는 쇼핑센터인데요. 주로 멕시칸 레스토랑이 즐비해 있습니다. 이것은 공연장처럼 보이는데 애니슨 리버 피어러라고 하는 곳이고 800명이 관람 가능한 오픈 스테이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산드라 블럭이 주연하는 미스 컨디니얼러리의 배경으로 유명합니다. 오른쪽은 브리스코 웨스턴 아트 뮤지엄입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안에 굉장히 고풍스럽게 꾸며져 있어요. 앞에 보이는 다리는 천장에 닿을 것 같은 낮은 높이라서 실제로 보트에서 서게 되면은 머리가 부딪힌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곳은 결혼사진으로 사진 장소로 매우 유명한 메리지 아일랜드입니다. 뿌리가 물에 닿아 있어서 잘 컸게 되어서인지 나무의 둘레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다리 중에 가장 긴 이 나버르 스트리트 브리지는 소리를 내면 메아리가 져서 가이드가 멋진 메아리를 만들어줍니다. 웨스틴 호텔인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호텔은 샌안토니오 하면 떠오르는 NBA 스퍼스 팀이 주로 묵는 호텔이라 농구 스타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샌안토니오에서는 보기 드문 마천루 타워 라이프 빌딩입니다. 아마도 다운타운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눈에 띄는 빌딩이기도 합니다.
베이어 카운티 콜트하우스가 전경에 보입니다. 1897년 건물로서 지금도 감옥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감옥이라 좀 아이러니하네요. 다시 한번 다운타운에서 가장 높은 100년 된 빌딩을 눈에 넣어봅니다. 리버오크에서 가장 큰 나무 중 하나라고 하네요. 수령이 300살, 그리고 높이도 30m가 넘는 그런 나무입니다. 여기는 베니스의 리알토 자리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가이드가 재밌는 얘기를 해주네요. 유명한 팝스타 셀리나가 이곳에서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한두 번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4월의 리버오크는 초록초록한 그런 색깔이 보기가 좋고, 피에스타 시즌이라서 사람들도 많고 너무 분위기가 활기차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호텔은 옴니라 맨션 델 리오 호텔인데, 저 발코니에 앉아서 마그리타 한 잔을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문득 오리 한 마리가 눈에 띄어서 부딪힐까 걱정이 됐는데, 역시 샌안토니오 오리는 유유자적 여유있게 호연지기를 보여주네요. 읍스. 미국에서 7번째로 큰 대도시인 샌안토니오는 유달리 다운타운에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운타운에 있는 알라모 성벽에 높은 건물이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을 시에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여기 보이는 하얏트 호텔도 원래 이것보다 훨씬 높게 지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붉은 건물이 또 다른 랜드마크인 카지노 클럽 빌딩입니다. 1858년에 지어진 100년도 넘은 150년에 가까운 그런 빌딩인데요. 여러분들이 텍사스 홀덤을 잘 알고 있어서 텍사스는 도박이 가능할 것 같지만, 텍사스에서는 갬블이 불법입니다. 지금은 방을 끼고 있는 럭셔리한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제 리버오크 보트 트립의 마지막을 향해 가네요. 또 한 번 보이는 리알토 다리.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이 나무는 매그놀리아입니다. 샌안토니오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반짝거리는 이파리를 가진 나무예요.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 강을 따라 샌안토니오의 보석 같은 뷰를 즐기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이 아마 가장 활기차지 않을까? 겨울에는 이곳이 형형색색의 트리 정식으로 되어 있어서 겨울 또한 와볼만 합니다. 저 멀리 멕시칸 악사들이 멕시코풍의 음악을 식사하시는 분들에게 연주해주고 있습니다. 그 형형색색의 파라솔이 있는 식당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순화하는 그런 코스예요. 그 다음에 다시 원래 탑승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왼쪽에 멀리 멋진 타워가 보이네요. 나무 색깔이 너무 멋집니다. 다시 리버 크루즈 시작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멀리 보이는 현대풍의 건물이 메리어트 호텔이고요. 저기 멀리 보이는 타워는 1968년에 세워진 샌안토니오의 아이콘 타워 오브 아메리카스입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은 전망대가 있는데 샌안토니오를 전체적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버 크루즈에서 내려서 타워 오브 아메리카스까지 걸어서 5분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또 타워 오브 아메리카스는 헤미스페어 파크 안에 있어서 파크 구경도 할 수 있으니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시 킴 카다시안 동상에 도착했습니다. 이 크루즈는 인당 14불이고 총 35분 소요되는 여행입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와봤는데 정말 멋집니다. 자, 다음은 알라모. 이것은 텍사스가 미국 땅으로 편입되게 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알라모 전투가 치러진 곳이에요. 우리 집 펜스와 다를 바 없는 저 성곽으로 13일간 처절한 전투를 치른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곳은 보건공사를 최근에 해와서 한국에 비교를 하자면 마치 덕수궁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담으로 둘러싸져 있고 안에 오래된 전통 건축물들이 남아있는, 그래서 이곳에 보면은 덕수궁이 생각이 나요. 크로켓이라고 써있는 파운틴도 보이네요.
이곳에서는 결혼 사진을 찍는 신혼부부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히스토릭 빌딩과 많은 스태츄들이 있어서 사진 찍기가 매우 좋습니다. 때는 1836년 텍사스 지방정부는 멕시코 중앙정부의 폭압에 못 이겨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텍사스는 멕시코 땅이었는데 텍사스 주민 186명이 무려 1800명에 달하는 멕시코 정규군에 맞서 13일을 버티다가 결국은 모두 전멸하고 맙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미국인들이 텍사스 독립의용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이후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텍사스 혁명 혹은 텍사스 독립을 멕시코로부터 이루게 됩니다. 이곳은 새로 오픈한 랄스턴 패밀리 컬렉션 센터인데 이 알라모에서 전부 다 무료지만 이곳은 현재 14불의 입장료를 별도로 받고 있어요. 기프트샵에 가면 저는 늘 매그네틱을 삽니다. 자, 186명의 알라모 전투를 치른 주민들의 동상이 전시되어 있어요. 본인들뿐만 아니라 여성의 동상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얼마나 처절한 전투가 벌어졌는지 느끼게 됩니다. 1836년에 우리나라는 어땠나 찾아보니 김대건 신부가 한참 박해를 받고 있던 때였어요. 자, 이곳이 그 유명한 알라모 철치. 김대건 신부님을 떠올리던 찰나에 철치가 나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왠지 모르게 매료되는 저 멕시코 건축 당식의 둥근 선. 알라모 바로 옆에 있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샵에 와서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저희는 여행을 할 때 허기가 지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에너지를 채우곤 합니다. 오늘 살짝 덥긴 했는데 리버크의 알라모까지 아이스크림이 그 피로를 싹 씻어주는 듯 합니다.